안녕하세요. 폐암 사기를 자연치유하고 있는 저는 피그말ион입니다. 음, 저희가 그 암은 습관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습관에는 생각 습관과 그 생활 습관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생각 습관을 바꾸는다는 게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보다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학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이제 책들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그런 생각들을 바꿔줘야 되고, 어, 바꿔줘야 하는데, 이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 볼까요? 제가 이제 읽어봤던 책들의 제가 책을 읽고 느꼈고, 제가 이해했던 방식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는 생각이 감정을 낳고, 감정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결과를 낳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암에 대한 생각이 예전에는 그냥 암은 죽는 병이라고 저는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슨 드라마나 뭐 주변을 보면 항상 어떤 설정에서 암은 죽는 병이었고, 또 현대의학이 암은 고치지 못한다 라고 지금 되어 있고, 암하면 이제 수술, 항암, 방사선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 그 머릿속에 이제 이렇게 박혀져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생각이 감정을 낳고, 감정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결과를 낳는다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으면 내 감정은 슬프고 우울할 수밖에 없고, 슬프고 우울한 감정은 나를 더 이렇게 주저앉게 만들고, 어, 그 희망이 없이 죽음을 기다리는 삶을 사는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들고, 그 결과는 내가 생각한 대로 어떤 그 죽음이 아닐까 저는 생각했어요. 그러면 그 우리의 그 생각을 바꿔주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생각들을 이제 바꿀 수 있는 학습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책들, 그러니까 막연히 건강은 그 암은 유전자 변이래, 유전자의 표현형이 바뀐 거라고 이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냥 그전에는 병원에 갔을 때는 뭐 유전자가 어떻고 저떻고 하니까 뭔가 어려워 보이고, 그냥 병원에서 수술, 항암, 뭐 방사선 하라 그러면 하다가 나중에 이제 더 이상 병원에서 해줄 게 없다 그러면 뭐 그대로 집에 가서 이제 쉬시라는 이야기를 이제 듣는데, 어, 제가 이제 책을 보니 우리 몸은, 어떤 의사 선생님들은 피만 깨끗하게 하면 된다, 뭐 어떤 분들은 체온 1도만 높여줘도 면역력이 오른다, 뭐 이런 등등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책을 읽어보니 결론은 저체온 저산소 노폐물 정체를 없애주면 이게 암만 낫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병이 다 나아요. 그러니까 만성 질환인 것들, 고혈압, 뭐 당뇨, 뭐 고지혈증, 자가면역, 뭐 아토피, 뭐 이런 것들은 다 나을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근본적인 그 치유책은 이렇게 노폐물, 저산소 저체온 노폐물 정체를 없애주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체온에만 집중을 하니까 이제 체온을 높여줘라 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그게 같은 말이죠.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움직이면 체온이 높아지고, 그러다가 그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움직이려면 노폐물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노폐물도 없고 체온도 올라가면 산소도 활발하게 그
움직이니까 저산소가 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락은 같다라고 저는 그렇게 느꼈고요. 그러면 이제 일단 건강에 대한 생각을 바꿔주고 그렇게 생각이 되면 내가 기쁜 감정이 들겠죠. 이렇게 해서 암은 나을 수 있겠구나. 그랬을 때 내가 행동할 수 있게 되고, 그런 행동들은 그 건강 습관을 만드는 행동들이겠죠. 그것들이 좋은 결과를, 치유라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그 생각 습관에 있어서 그 생각, 제가 이제 암은 노폐물을 없애줘야 된다 그랬는데, 그 노폐물에는 그 하드웨어적인 노폐물이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노폐물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응어리, 이런 마음의 응어리를 이제 없애는 게 사실은 가장 지병에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생각 안에는 그 무의식에 프로그래밍화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생각 상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생각 상자 안에 오만 지저분한 생각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알거나 알지 못하는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 건강하지 못한 믿음.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는 건강하지 못한 믿음. 제가 백만장자 시크릿에서 이런 문장이 있는데,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을 몰라서가 아니다. 잘못된 것을 알고 있다는 것. 그것이 성공의 가장 큰 장애물이다. 현재의 사고 방식이 옳다거나 적합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잘못된 생각들 말이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저는 이 말이 우리 치유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알고 있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도 이 생각 상자 안에, 무의식 안에 들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아픔들 있죠. 제가 이제 병원에 저희 원장님한테 배울 때는 그 무의식이라는 게,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기억을 다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 무의식은 이런 것들을 알고 있고, 그때 어떤 내가 충격,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그런 것들도 우리 세포는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화시켜줘야 되는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새로운 그 생각들을 넣기 위해서는 과거의 잘못된 생각들을 씻어버려내야 되잖아요. 비우기가 먼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컴퓨터에 쓸데없는 파일들을 휴지통에 넣잖아요. 삭제를 하면 휴지통에 들어가는데, 사실은 그 휴지통에도 그 자료들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잊었다고 생각하지만 무의식이라는 곳에서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비워줘야 되는데, 우리 저기 전에 병원의 원장님이 어떤 예를 하나 들어주셨냐면, 왜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반응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조금 지나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 원장님 예를 제가 들었던 예로 들면, 은행에 가서 어떤 여자분이 그 은행에 가갖고 뭐 상품을 권유를 받았는데, A라는 상품과 B라는 상품을 어떤 걸 하실지를 이렇게 결정하라고 했더니, 이 여자분이 뒤에 이제 손님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결정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원분이, 그럼
결정하실 동안 DF 먼저 받으려도 될까요? 라고 했대요. 근데 이분이 거기에서 버럭 화를 내면서 그 굉장히 막 직원분하고 언성을 높이면서 왜 내가 기다려 달라 그러는데 이렇게 자꾸 나를 재촉하냐고. 그런데 이제 심리적으로 이분을 치료를 해보니 이랬던 분이 심리적인 치료를 해봤을 때 이분의 어렸을 때 기억에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는데 이혼을 하시면서 아빠랑 살래 엄마랑 살래를 빨리 결정하라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과거의 그 기억 속에 뭔가 결정하는 거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게 불안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게 그냥 이런 상품의 결정에서도 그게 나도 모르게 올라와서 화를 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도 잘 기억은 못하지만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거에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러나 무의식적에 남아있는 나의 어떤 트라우마나 뭐 상처 이런 것들을 씻어내줘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나의 생각을 결정하게 만들고 그 생각이 행동을 하게 만들고 행동이 결과를 낳게 만드니까요. 그러니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서 늘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좋게 생각해야 된다. 라고 내가 의식은 그렇게 하는데 이 무의식에 쌓여있던 것들이 더 크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의식은 5%, 무의식이 95%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말씀드릴 게 뭐냐면 호포노포노의 비밀이라는 그 하와이인들의 전통적인 문제 해결법으로 이 호호포노포노는 바로 잡다라는 의미라 그래요. 오류를 정정하다 라는 뜻인데 제가 이제 요 책을 근거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책 읽어보면 조금 처음에는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 이 책을 다 안 읽어보셔도 되고 그냥 유튜브에 책 읽어주는 그런 유튜브에서도 이 호포노포노의 비밀이라는 책에 대해서 많이 나오거든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아요. 그런데 당장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이 마음의 정화, 기억들의 정화시키는 것의 방법이 너무 쉽다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를 그냥 이렇게 되풀이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책을 갈 때도 뭐 그냥 혼자만의 시간 뭐 이렇게 잡생각이 들거나 할 때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네 문장을 계속 읊어주면 우리 이렇게 마음속에 잘못된 것들이 정화가 되는 머릿속이 이 기억들이 정화가 된다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것부터 한번 오늘 실천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제가 말이 좀 길었는데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겁니다. 우리 미용고사라고 하기도 하고 미용감사라고도 하는데 저는 108배를 할 때 체안의 기점 영상에 보면 이 호포노포노의 주문으로 108배를 하는 그 유튜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108배를 하면서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를 외칩니다. 그러면 제 그 무의식에 들어있는 그 생각 상자에 어지러운 것들이 뭔가 정화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